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의 남자 법무법인 법승 김범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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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워요, 여러분. 김범선입니다. 요정 연기 요정. 이제 요정까지 됐어요? 예. 아니 우리 파리사이버님이 걱정이 많으세요. 이분이. 왜요? 아니 개편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김범선 변호사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우린 모르지. 사두고에 뵙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지금 누구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김범선 변호사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귀흥부사는 간다는 거. 이거는 정해졌습니다. 에헤 라디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번 주간이 네. 굿바이 주간이에요. 굿바이. 너무 슬픕니다. 네, 우린 저 저기- 연기는 누구한테 배우나요? 연기. 아니. 우리 다 좋아하는데 김범선 변호사만 슬퍼하는 아이러니. 아닙니다. 예. 제가 변호사님 또 사무실 한번 또 출동 한번 해야 되겠네요. 이제. 언제든 네. 환영이죠. 네. 예. 두 분이 가방가서 얘기하시고. 사건 좋은 사건 가지고 가지는 않아야 되겠고 저는. 네네. 근데 요즘에 좀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어디 이동할 때 이렇게 차 소유하신 분이 차량 소유하지 않으신 분들과 함께 십시일반 해가지고 일명 카풀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요게 약간 서로 윈윈하는 경우일 수는 있긴 한데 어떻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관련 내용으로 함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범선아 고마워. 진짜 우리 범선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그러게 말이야. 아유, 덕분에 편하게 학교에 왔네. 고마워. 최근 저는 친구들과 카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가 시내에서 한참 떨어져 있다 보니 통학이 정말 힘들거든요. 버스나 지하철로는 뺑뺑 돌아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교통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는 제가 운전자가 되어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침 통학 시간에만 친구들을 태워주곤 했습니다. 범선아 이거 기름값이야. 이거 받아. 야, 에이, 넣어도. 응. 이럴 필요까지 없는데 무슨 기름값이야. 내가 받아도 돼? 야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너 운전하는 수고비는 내가 못 챙겨줘도 당연히 기름값은 줘야지. 사실 혼자 부담하기엔 기름값이 꽤 나오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에게 기름값 정도만 나눠받았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마음은 정말 1도 없었고 그냥 편하게 다니자는 그런 의도였죠. 친구들도 모두 좋다고 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과 동기 한 명이 야야야 너희 그 카풀 그거 혹시 불법 아니야? 야 그거 신고당하면 걸린다 너네 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돈벌이도 아니고 차비 정도 나눈 건데요. 과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순수한 마음으로 친구를 도우려다 오히려 제가 큰일을 겪게 되는 건 아닌지. 변호사님, 정말로 신고당하면 제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새로운 관점이에요. 예. 예, 이게 진짜 걱정되는 게 친구들과 편하게 통학하기 위해서 카풀을 시작한 건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된다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우선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OX로 알려주세요. 카풀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처벌받는다 하면 O고요. 기름값만 받고 같이 타는 거는 괜찮다. 처벌받지 않는다 하면 X입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 5001로 보내주시죠. 김범선의 난리 법설. 오늘은요 카풀 이용할 때 법적인 처벌 유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통학할 때 이 교통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네. 카풀하면 또 편하잖아요. 그럼요. 돈도 아낄 수 있고. 근데 이게 또 법적으로 보면은 조금 헷갈리긴 해요. 예.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김대규님은 돈 받으면 유상이고 불법입니다. 오. 돈 안 받으면 무상. 그러니까 돈 안 받아야 해요. 다만
기름을 넣어준다든지 통행료 내줄 때 이 정도는 처벌 안 받습니다. 오. 그렇게 주셨고. 새싹 문자 3081아버님. 처벌 받을 것 같아요. 아들이요 지금 선배차를 얻어 타고 다니고 있는데 기름값을 준다고 했더니 그냥 한사코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법인 것 같아요. 예. 우리 5095님은 기름값 받는다고 해도 일반 자가용 자동차 카풀은 불법 아닌가요?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네요. 향기님, 전 X입니다. 처벌보다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불편한 관계 될 것 같아요. 우리 1641아버님 6691아버님 아니 교통 혼자 때문에 카풀 권장하지 않았나요? 근데 이거 좀 헷갈리네요. 그러시면서 X라고 해주셨고 우리 진선맘님은 택시 합승이 어떻게 보면 안 될 때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처벌 받습니다. 권영숙님도 기름값만 받고 타면 괜찮습니다. 오. 같은 방향 동료라면 카풀하고 싶네요. 꼭 기름값 안 받더라도요. 아니 카풀 그냥 전 당연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좀 저도 헷갈리기도 하고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카풀이? 네.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X입니다. 처벌 안 네. 받는다? 네, 다행히 사연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교통비 일부를 나눠내는 수준의 카풀은 보통 허용되는데요. 문제는 상업적 목적의 카풀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면 그리고 요금을 받으면 불법 여객 운송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엔 친구들끼리 순수하게 기름값을 조금씩 나눠내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것을 상업적 이득을 추구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게 사연의 경우는 다행히 괜찮은 건데 네. 카풀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카풀 문제는 꽤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현재는 자가용 카풀에 대해서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아주 특정한 예외 상황에서만 허용이 되고 이외에는 모두 불법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출퇴근 시간도 평일 오전 7시에서 9시 그리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만 자가용 카풀이 가능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 시간이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가능하다고 보면 되시겠네요. 또 특정한 예외 상황은 가령 천재지변이나 응급 상황에서 긴급 수송이 필요할 때 또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을 이동해야 할 때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연자의 경우도 등교 시간 이외에 카풀을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궁금해요. 혹시라도 기름값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고맙다고 수고한다고 수고비를 주면은 이건 또 문제가 되나요? 네, 오히려 기름값만 주는 게 낫고요. 따로 수고비를 주시면 좀 더 위반 소지가 높아집니다. 그래요? 네, 기름값만 나누는 건 합법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운전자에게 수고비나 감사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주고받으면 문제가 충분히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름값을 나누는 것과 운전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즉 수고비를 받으면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유상운송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뭐 말씀대로 결국에는 특정 시간에 기름값만 딱 나눠야지 그렇지 않으면 친구 사이여도 불법이 될 수 있다. 네. 근데 편하니까 좀 돈 나눠서 같이 타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이제 낭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다.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고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통학이나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 절감을 위한 것일 때만 허용되고 특정 지인과 함께 소규모로 뜻을 모아서 타고 다니는 건 괜찮지만 만약 모르는 사람들을 SNS에 올려서 카풀하실 분과 합니다라고 사람들을 모집한 경우에는 매일 다수의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태우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문제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만약 카풀 인원이 늘어나서 9인승 이상의 차량을 이용해서 여럿을 태우고 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가된 차량이어야 하는데 허가 없이 많은 인원을 태우게 되면 무허가 운송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사연의 경우에는 학생이었고 이제 전문 운전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걱정스러운 게 혹시라도 이렇게 카풀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진짜 머리가 아프죠. 오. 카풀 도중에 사고가 나면 카풀의 법적 성격이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고 보험 처리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합법적인 카풀이라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운전자의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만약 카풀이 상업적인 성격으로 인정이 돼버리면 개인 자동차 보험이 아닌 상업용 여객 운송업에 해당하는 상업용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개인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겠죠. 이 부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의도라 해도 법적인 경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합법의 틀 안에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기록도 함께 남기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카풀이라는 거 다시 한번 네. 법적으로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을 해야 되고 네. 기름값 이외에 수고비를 더 주면 안 된다. 맞아요. 김범선 변호사 저에게 또 그동안 법적인 자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문 있습니다. 변호사. 아닙니다. 저는 대신 연기를 배웠습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연 이대로. 아니, 우리 김범선 변호사가 다음 주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다음 주 돼서 여러분 열린 결말입니다. 네.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또 깔아야지. 깔아야지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